또 한 번의 이제 맞대결 양상이 있어요. 4강에 들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경원, 안철수 후보 연이트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의 끝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윤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여당 중진으로서의 혜택을 지난 3년간 본 분이 지금 나경원 후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순서죠. 그래서 어제도 안철수 후보님 말씀 자꾸 하시던데요. 급하신가 봅니다. 급하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찬성한 분들도 다 마음을 모아서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든든히 하고 미래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완전 국민 경선 100%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여기 전체 여론조사에 일단 전체 여론조사로 봤을 때 수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순이고 그런데 뭐 나경원 4%, 안철수 후보 3.7%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오차범위 내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전체 순도 그렇고 근데 또 여기 보면 국민의힘 지지가 무당층은 나경원 후보가 높기 때문에 성춘 부의장님 만약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3명을 상수로 보면 안철수, 나경원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저 지지율 그래프만 봤을 때는 예측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전체 지지층에서는 전체 국민들 상대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의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높게 나타납니다만은 지금 그 국민 여론조사 100%입니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지층에서 또 나경원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묘하게 섞여서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탄핵 반대 후보 그러니까 결선에서 4명 중에 탄핵 반대가 3이고 탄핵 찬성이 하나면 그 탄핵 찬성이 좀 유리한 구도가 짜여지고 2대2면은 탄핵 반대가 또 유리한 구도가 짜여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에 반대했던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면 탄핵 찬성 쪽이 유리해지고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 탄핵 반대 쪽이 결선에서 유리해지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4등이 누가 올라가느냐가 저는 그 최종 결선이나 아니면은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저 그래프가 상당히 흥미롭게 보입니다. 둘 중 하나 그래도 골라주세요. 왜냐하면 예측하시라고 제가 모신 건데. 저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안철수 후보의 그 인지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의 약간의 우위를 점쳐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말고도 왜냐하면 오늘 안철수 후보가 뭐라 그랬냐. 탄핵 각하를 외치다가 나경원 후보를 가리켜서 윤기찬 부위원장님. 여기 보면 모렴치라고까지 했거든요. 이제 두 분 간에 어느 분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진검승부를 하는 건데 이제 사실 그 유권자 그러니까 당원들 투표하는 사실상의 뭐 당원분들이 많이 하겠죠. 투표하는 분들이 1인 2표가 아니고 1인 1표라는 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적극 투표층에서는 당연히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앞설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 적극 투표층도 나경원 의원에게 표를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른 분한테 1인 1표이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도 저희가 관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성춘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또 전략적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느 분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종 결선에 최종 후보로 어느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역산해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누가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적 투표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다 종합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보다 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윤기찬 부위원장께는 질문 안 드렸는데 본인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공통 질문이죠. 성치훈, 윤기찬 두 분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공방의 핵심은 지금부터 만나볼 이걸 거예요. 윤 어게인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뭐 창당설 혹은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전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얽혀 있는 것 텐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어제 토론 과정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인해 하게 된 선거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계엄에 관한 질문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절연을 하고서 새로운 당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게 저 당은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출당을 하든지 무슨 본인이 탈당을 하든지 그건 별개의 문제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걸어놓지 말고 잃어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는 전한기 씨보다 오히려 김계리 변호사가 더 목소리 큰 것 같아요. 윤버지라고 하면서 베이철 변호사와 함께 최근에 윤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했던 모습도 봤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는 절연해야 되고 그러면 절연해도 지금 희망이 있을까 말까 판국에 지금 분위기에서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신당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신당을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문자가 대량 발송이 되고 그래서 기자들이 막 질문도 하고 또 기사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곧이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게 뭐 나는 관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바로 김계리 변호사와 두 변호사가 저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저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신당과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확인시켜주는 저는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국민의힘을 이렇게 망가지게 해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본인이 직접 뭔가 이제 이 변호사를 통해서 당을 만들겠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국민변호인단이라고 이제 아마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만들 때부터 신당을 염두에 두고 아마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힘들기 때문에 또 이런 공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당으로 이어졌고 지금 저도 이게 아마 꺼진 불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을 출당시키면 그 명분으로 아마 이제 신당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깨끗하게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신당에 저렇게 무게를 실어주는 이상 더 이상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에 직접 참석한 김계리 변호사의 모습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쓴소리. 잠시만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저희 뉴스탑10 맨 앞부분에 살펴봤던 바티칸에서 들어온 속보를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을 했습니다. 향년 89살이고요. 가장 최근 모습인데 정치권에서도 다 성춘 부장님 반응을 내놨습니다. 워낙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 빈자를 각별히 살피고 챙겼던 프란치스코 교황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이라는 표현 그리고 민주당도 선종을 마음 깊이 애도한다. 애도 기간이 끝이 나면 콘클라베를 통해서 이제 차기 교황을 뽑긴 할 텐데 실제로 지금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애도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메시지 역시 전쟁을 끝내라라는 메시지를 던지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또 고통받는 것은 아무래도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인종을 하는 마지막까지도 그 소외된 이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신 분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황 선거는 이제 콘클라베를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5차례의 투표를 거쳐서 5번째 선거에서의 그때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하시면서 이제 선출이 되셨는데요. 차기 교황 선출 과정도 아마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애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콘클라베를 열게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임기 동안 보여주셨던 그런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아마 전 세계가 함께 추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선종을 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애도 물결 국내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애도의 입장을 들어봤고 이제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도 속보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얘기 혹은 조금 전 교황 관련 속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